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모델링 OT 세션을 맡게 된 12기 김은희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목차와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 프로젝트까지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파일이랑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IPYNB 파일이랑 .py 내용에 대해서 좀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파일을 좀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두 파일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먼저 .ipynb 파일은 주피터 노트북 형태의 파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행 결과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각 코드 셀이 독립적이고 그리고 콜앱의 무료 GPU를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앱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코드 블럭 사이에 텍스트나 아니면은 글 그리고 그림 링크를 넣을 수 있어서 좀 시각화에도 유리하고 설명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py 파일은 파이썬 형태의 파일인데요. 이 .py 파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주피터 노트북은 그 코드 셀마다 실행을 새로 해야 되지만 이 파일은 한꺼번에 실행을 매번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좀 추적이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모듈화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모듈이라는 것은 이 한 파일에다가 이런 여러 함수나 클래스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제 인풋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듈화 한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py 파일 형태로 쓰는 게 좋을까를 보시면은 이 콜앱을 보시는 게 그냥 단적으로 보실 때는 많이 유용하지만 결국엔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볼 땐 이런 기능별로 모듈화해서 파일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좀 더 나중에 코드를 한꺼번에 볼 때도 유용하고 한꺼번에 그 모델을 실행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모델링 프로젝트 하실 때도 처음에는 이제 콜의 파일로 많이 파일을 만드시다가 마지막에는 .py 파일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앱이랑 이 GPU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콜앱은 지금 다들 많이 쓰고 계시죠? 이제 콜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GPU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IPYNB 형태의 파일을 씁니다. 그리고 이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실행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창을 꺼버리면은 아예 거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실행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py 파일 구동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GPU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GPU 서버가 그 베셀 AI가 GPU 서버 형태인데요. 이거는 GPU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서버 컴퓨터의 센터를 말하고 그리고 주로 기관에서 제공을 해서 저희도 저희 학교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베셀 AI를 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콜앱이랑 달리 저희가 그 탭을 껐을 때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가능해서 저희가 뭐 자는 동안에 또 좀 오랫동안 걸리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py 그리고 .ipynb 파일 모두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베셀 AI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베셀 AI를 혹시 파일을 만들어 보셨거나 아직 안 만들어 보셨거나 아예 켜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는데 오늘 굉장히 제가 떠먹여 드릴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지금 동시에 보면서 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나중에 그냥 자료 보시면서 헷갈렸던 부분 보고 실행하시거나 파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베셀 AI는 뭐냐라고 하면 터미널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실행이 가능한 GPU 서버라는 거,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셋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컴퓨터 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셋을 올릴 수 있는 이 자체 드라이브가 있어서 대용량으로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IPYNB 파일이랑 PY 파일도 모두 생성 가능하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좀 라마 같은 거나 좀 최신 오픈소스 AI 모델 학습이나 최적화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베셀 AI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연재 메일이나 G메일을 수집을 했을 텐데 그 메일로 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실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맨 처음에 저희가 지금은 이 ASDS-DSL이라는 이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저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오르가니제이션에서 하고 모두 이제 다른 데이터가 있으시면 백업하시고 저희가 새로 지금 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데이터를 아직 백업 안 하신 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조직 이게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여기에서만 저희가 사용을 할 거라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일이나 아무것도 실행하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실행하고 있던 게 있어서 지금 좀 가려워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시면 다음에는 이 New Workspace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런 Create a New Workspace라는 이런 창이 떠요. 여기 보시면은 Workspace Name이라는 곳에서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이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그 클러스터에 보시면은 이걸 누르시면 처음에 베셀-KR이라는 다른 클러스터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는 이 연세 AI GPU를 누르셔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클러스터 다음에 리소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GPU를 쓸 수 있어서 여기 안에 CPU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GPU 중에서 이 GPU1 아니면 GPU2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PU1이랑 2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저희가 GPU1짜리를 총 2개 따로따로 런을 시켜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GPU2를 선택을 하시면 이 하나 워크스페이스 하나밖에 못 돌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여러 개를 돌려야 한다라고 하시면은 GPU1을 선택하셔서 2개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동시에 돌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GPU2 선택하셔서 하나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저는 GPU1-128을 눌렀는데 이거 누르면 그냥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폴트로 그냥 다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두시면 되고 여기 밑에 맥스 런타임 이 런타임이라는 게 저희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끊기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근데 런타임이 처음에는 24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맥스로 72시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걸 72시간으로 바꾸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디플로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근데 저는 히히라고 이제 이 이름을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이 화면이 떴을 때 펜딩이라는 게 지금 이게 떠서 이걸 조금 기다리시면 이니셜라이징이나 아니면은 러닝이 뜰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러면은 그냥 이전 저희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 새로운 워크스페이스가 새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닝이라고 됐을 때 저희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 뭐 이니셜라이징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직 못 들어가는 상태인 거니까 이 러닝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다가 멈추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정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스토핑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러닝이라고 떴을 땐 저희가 여기 퀵 툴에 보시면 이 SSH 옆에 이 아이콘이 주피터 노트북 그 아이콘을 말하거든요. 저희는 이걸 눌러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지를 시켰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쓸 수 없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점점점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 지금 항목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터미네이트 부분인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삭제하는 그런 급이어서 이거는 절대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우고 다른 걸 새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 터미네이트 누르시고 마지막에 이 점점점 버튼 다시 누르시면 여기 맨 밑에 이게 딜리트가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워크스페이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셔서 안 누르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이 VPN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연세대 내에서는 저희가 연세대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워크스페이스를 실행할 수 있게 저희가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쓸 때는 이 VPN을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여기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링크는 이게 윈도우랑 맥북의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식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맥북이신 분들은 여기에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윈도우신 분들도 이거 들어가서 천천히 좀 보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노티스가 뜨고요. 여기 사용자 매뉴얼 링크를 제가 달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랑 그 비밀번호에는 여러분 연습 포탈 아이디랑 그리고 비밀번호 있죠? 그걸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앱 OTP랑 QR키 등록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 구글 OTP라는 앱을 까셔야 돼요. 여기에 깔아서 여기 로그인을 할 땐 저희가 이 뱃셀을 그 로그인할 때 쓰는 연세 메일이나 지메일 계정 있죠? 그걸로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Secure Way라는 SSL이랑 코드가 이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코드가 아니고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내에 이 코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코드를 어디에 넣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로그인을 이제 누르시면 로그인 누르셨을 때 이런 OTP 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창이 떠요. 여기에다가 이 시간이 다 돌아가기 전에 이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조금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뭐 407814를 등록을 해서 여기 전송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이게 외부에서도 이 환경을 쓸 수 있게 연결이 잘 되었다는 그런 걸 의미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이 창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VPN을 연결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주피터 노트북을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폴더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루트 있죠. 이 루트 내에서만 파일을 만들고 뭘 지우고 하실 거예요. 절대 이 다른 파일 내에서 다른 좀 파일을 건드리신다던가 다른 파일을 뭐 생성하신다던가 뭐 지우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좀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루트 내에서만 만드는 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처음에 여기 이런 화면이 뜨면 루트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루트를 누르셨으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간 상황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내에서 저희가 뭐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뭘 만들거나 파일을 생성하거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여기 런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 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킬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이 IPYNB 파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주피터 노트북 형식의 파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 저희가 이 경로, 루트라는 경로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 안에서 이 새로운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지금 언타이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뭐 프로젝트 이름에 따라서 리네임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리네임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켜지면 여기서 여러분 그냥 평소에 콜앱 사용하시거나 뭐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시는 대로 코드 치고 실행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py 파일인데요. 여기서도
이 경로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생기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 바꾸셔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IPY MB 파일과 다르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이게 .py 파일의 형태이고요. 여기다가 여러 이제 함수나 인푸트 같은 거 하시는 거 써가지고 한꺼번에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터미널이죠. 이 터미널도 여러분이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모델링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 써봐가지고 이 터미널 환경에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게 제가 좀 자주 쓰는 이 명령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내에서 여러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뭐 어디 경로를 이동을 하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아니면 뭐 파일을 압축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하실 수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GPT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많이 터미널을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터미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루트라는 경로 내에 저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다른 명령어를 알려드리면 뭐 cd 해서 저희가 뭐 여러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폴더에 파일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치시면 이 파일 경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cd 점점으로 하면 좀 상위 폴더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뭐 mkdir 이런 것도 나중에 직접 쓰시면서 보시면은 이런 거 좀 많이 쓰는구나 하시게 될 거라서 이게 그래도 그나마 자주 쓰는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면 그냥 그때그때 GPT한테 쳐서 물어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파일 형태랑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추천하는 워크플로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ipynb 파일이 좀 아이디어 빌딩하거나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때 좋은 파일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초반에는 좀 많이 진행하시다가 좀 흐름이 결정되고 함수나 이런 파이프라인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py 파일로 다 정리하셔서 모듈화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제가 GitHub에 코드를 모으거든요. 그때는 .py 파일 형태로 이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의 종류죠.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 EDA 할 때도 데이터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데이터셋의 종류, 좀 정제된 데이터셋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캐글은 주로 좀 대회로 많이 유명하죠. 이 대회도 많이 열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도 구할 수 있고 모델도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모델링 할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뜰 텐데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세일즈 데이터셋이라는 것에 들어가 봤는데 보시면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글이 좀 영어로 써져 있는 사이트인 만큼 이제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좀 공신력 있고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많은 곳이라서 좀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에 관해서도 이게 데이터 카드나 여기 여러 카테고리들 보시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데이터셋의 컬럼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를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허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주로 유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료 데이터나 좀 이미지 데이터,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거든요. 음성 데이터들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터를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기타 등등으로는 먼저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허깅페이스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셋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뭐 각각 뭐 프로젝트 주제에 따라서 뭐 멀티모달 아니 컴퓨터 비전 이런 주제에 따라서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도 적절한 데이터 구하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로그플로우라는 사이트인데 저도 여기를 잘 몰랐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에는
좀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이미지 데이터 작업을 하거나 좀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라벨링 하는 거를 되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워크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컴비 만약에 팀 되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는 제가 크게 허깅 페이스에서 쓰는 방법 그리고 깃허브에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허깅 페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허깅 페이스 제가 방금 데이터셋 말씀드리면서 잠깐 나왔는데 이 허깅 페이스가 뭐냐고 하면 이 트랜스포머나 이런 데이터셋 같은 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되게 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계의 깃허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ML이나 DL 모델이나 데이터를 받아서 유저가 모델을 뭐 빌드하거나 트레인하거나 이걸 도움을 주는 오픈소스 코드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모델링 프로젝트 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셋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모델에 들어간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위에 딥시크도 나와 있어요. 딥시크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컬럼들을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잘 적혀 있고요. 그래서 뭐 멀티모달이나 뭐 NLP 같은 각 태스크별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구분되어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델을 만약에 찾았을 때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잘 따라가시면은 모델을 쓰기에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 가능한 대용량의 데이터셋도 많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도큐먼트인데요. 도큐멘테이션인데 얘는 튜토리얼이랑 좀 되게 비슷하게 이제 여러 모델을 되게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여러 함수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쉽게 영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번역기를 많이 돌려야겠지만 근데 일부 문서에 한해서는 한글로도 제공하는 그런 문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편하신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를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제공되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그냥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이 모델을 불러와서 튜닝 좀 학습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저는 대부분 아마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쓰는 데이터셋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모델에 최적화돼서 있는 그런 데이터셋들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2번 방법으로 이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직접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데이터셋을 좀 전처리하거나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맞는 그런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너를 통해서 이 모델이랑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학습시킨 모델을 직접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 짧게 흐름을 보여드리면 먼저 이 허깅 페이스 허브라는 곳에서 리스트 모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되면 이 모델을 저는 이 퀸이라는 저자가 쓴 모델을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이 퀸이라는 저자가 쓴 모델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를 하게 되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존재할 텐데 저는 그 중에서 이 퀸 2.5라는 모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네임에 이 모델의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이 모델의 이름과 그리고 이 유저 토큰이 지금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각자 이제 계정에 따라서 토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런 경우에는 받아서 여기에 각자의 그 코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입력하셔서 쓰시면 되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GPT 이런 코드 돌리실 때 그 아이디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지우시고 돌리시는 거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로 돌린 다음에 여기 모델을 로드하면서 이 모델 네임 그리고 이 토치를 어떤 형식으로 쓸 건지 그리고 이 디바이스 맵이 오토라는 거는 이게 자동으로 적절히 GPU나 CPU를 사용한다는 그런 거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GPU를 사용하게 되겠죠, 대부분.
이제 텍스트 생성 예제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인풋 값으로 이런 텍스트를 저는 넣어주고 싶어요, 모델. 그러면 이 인풋 값을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이런 텐서 형태로 토크나이저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에 대해서 이런 인풋 텐서 형태로 바뀐 그런 인풋 데이터를 받은 후에 이게 모델이 적절히 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아웃풋을 내겠죠. 그러면 그 아웃풋된 값을 또 디코더를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제네레이트 된 그런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감정 분석을 하는 그런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지금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죠. 그 중에서도 버트 토크나이저, 버트를 주로 썼는데요. 여기서 모델 네임으로는 이 핀버트 톤이라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토크나이저 또 모델 이런 거 쓴 다음에 이 NLP라는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서 여기서는 감정 분석을 수행을 하잖아요. 이게 수행하는 텍스트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센텐스로는 이런 문장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센텐스를 NLP라는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돌렸을 때 결과로 이런 라벨 값으로 이 텍스트가 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스코어 값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깅 페이스 모델을 불러와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즈 오소 토큰 트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각자의 그런 API 코드 그거를 각자의 아이디를 다 받으셔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내에서는 이 파라미터 설명 페이지가 존재해요. 굉장히 그 허깅 페이스에서 도큐멘테이션도 제공하고 그리고 튜토리얼도 제공하고 굉장히 설명을 엄청 잘 해주거든요. 여기서도 뎁스 프로라는 이런 모델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도 뭐 클래스가 어떻게 있는지 그 파라미터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쓰는구나, 파라미터가 어떤 내용이구나를 항상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데이터셋이 존재하죠. 그래서 각 태스크에 맞는 정제된 데이터셋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NLP 같은 경우에는 오토 토크나이저를 많이 쓰고요. CV는 오토 이미지 프로세서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이미지나 오디오 텍스트로 데이터 유형을 나눠서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이거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GitHub 말씀드리겠습니다. GitHub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아니겠죠? 다들 이제 과제를 내고 계시니까. 아니면은, GitHub를 많이 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GitHub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인데, 이게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Git을 기반으로 이게 다 모여있는 허브라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GitHub라고 부르고 여러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제 내는 것처럼 저희가 따로 GS라는 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레포 내에서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아카이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여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GitHub에서 이 Git 클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불러오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만약에 뭐 ML 뎁스 프로라는 그런 모델을 불러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 보통 논문이 존재하거든요. 그 논문 플러스 이런 GitHub 코드가 존재하면은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을 텐데, 여기 ML 뎁스 프로는 지금 GitHub 코드가 잘 제공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거를 불러오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코드 초록색 파일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클론 할 수 있는 HTTPS 주소가 존재해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치시면 여기에 있는 GitHub 내에 이런 파일을 저희 베스텔 AI 있죠?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폴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git 클론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터미널에서 이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git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git 하고 버전이라는 이거를 코드를 입력하시면 아마 git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뭐 몇 점 몇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만약에 없으면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뜨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코드로 git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링크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럼 git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git 클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 클론이라는 코드랑 저희가 아까 복사한 이 https 이 주소 있죠? 이거를 치시면 거기 저희가 있는 그 파일 경로 내에서 이 git 클론이 되어서 MLSAPS 프로에 그런 파일들이 다 불러와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따로 어떤 다른 폴더에 이걸 git 클론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루트 내에서 이런 my project라는 폴더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폴더 명을 쓰거나 아니면 주로 여기 파일 경로를 쓰시면 돼요. 여기 경로를 쓰시면 그 경로에 이 git 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git 클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링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고 좀 대략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CV, NLP 아니면 뭐 추천 시스템 같은 여러 분야들에 맞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을 저희가 이론에서 배웠는데 그걸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 과정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엔드투엔드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이런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배웠던 여러 방법론들의 의미랑 통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코드를 쳐보고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정의, 또 모델링, 해결책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모델링 프로젝트에는 상금이 존재하거든요. 저희 EDA 프로젝트 때는 상금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 해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짜잔. 각 팀별로 이제 1등 팀은 스타벅스 20만 원을 제공을 하고 2등 팀에는 스타벅스 10만 원을 제공하는데 이제 아쉽게도 3등 팀은 이제 박수만 드리겠습니다. 2등 팀까지 상금을 드린다는 거 알고 좀 다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모델링 프로젝트에서 보고서가 따로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EDA 프로젝트 때는 그냥 코드만 저희가 썼는데 이번에는 좀 보고서를 이용해서 이 모델링 프로젝트의 좀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좀 인지하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왜 선정을 했는지 이거를 왜 쓰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잘 정리해서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구나 라고 보실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델링 프로젝트 마감할 때 여러 코드들이랑 이 보고서를 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처음에 모델링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이런 인트로덕션 부분이나 이런 파이프라인 부분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영어로 적혀 있어서 조금 무섭게 생겼죠? 그렇지만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안 쓰셔도 돼요. 네, 좀 있어 보이고 싶으면 뭐 영어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하지만 이거랑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기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캡처만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로 지금 애스트랙트랑 뭐 인트로덕션, 파이프라인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랑 또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면은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AI 모델을 사용을 했는지 그 모델을 저희가 하나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왜 선정을 했고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이런 표 같은 형식으로 뭐 여러 개의 모델을 썼는데 뭐 TTS라는 지표 아니면 러닝타임이라는 그런 지표 메모리라는 지표를 그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모델이 가장 좋아서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되게 논리적이고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그 퓨처워크 같은 부분, 뭐 리미테이션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크게 꼭 이거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구성 요소로 처음에 인트로랑 그리고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사용한 모델 설명, 퍼포먼스 및 리졸트 부분을 크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강조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이 모델링 프로젝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 지식을 나열하는 발표가 아니라는 점이, 저희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스터디가 아니고 이런 지식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뭐 어떤 문제를 설정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지식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선택하고 결과를 증명하는 과정 내에서 이런 모델을 왜 선택을 했는지를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게 요즘 많이 쓰인다더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이런 뭐 3가지 모델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지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처럼 어떤 기준과 수치로 비교를 해서 모델을 선택을 한 그런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단계에 대해서도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하셔서 모델링 프로젝트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델링 팀 발표 파트인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네,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거만 보시면 모델링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거지라고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유의사항들도 그렇고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전 기수분들이 했던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분들이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 모델링 프로젝트를 이끌어갔는지 보시고 마지막에 팀 빌딩 결과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중계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